하루 24시간 중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서 있거나 앉아서 보내는 현대인들의 특성상 정맥순환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마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의 주제 질환, 하지 정맥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데요. 혈관외과 전문의 김동환 교수는 하지 정맥류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면 질환의 정확한 개념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리의 정맥은 항상 심장 쪽으로 혈액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일정한 유지를 위해 정맥 내부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 판막이 손상되면 정맥 내부의 혈액이 다리 쪽으로 역류해 정맥 내에 정체가 되고 정맥압이 높아져 하지 부위의 피하 정맥이 확장되어 보이게 됩니다. 하지의 정맥은 크게 눈에 보이는 피부 표면의 표제 정맥, 보이지 않는 심부 정맥,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관통 정맥이 있는데요. 하지 정맥류는 표제 정맥으로 혈류가 역류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구불구불 돌출되어 보이는 질환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병률이 높고 비만과 호르몬 치료, 임신과 유전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 정맥류 초기에는 다리의 혈관이 확장되어 거미줄처럼 보이고 점점 진행하면서 표면의 정맥이 볼록하게 되고 하지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발이 무거운 느낌이 들고 하지가 쉽게 피곤해지며 때로는 근육경련과 아리고 아픈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 표제 정맥이 두드러져 있는데 다리가 무겁고 아침보다 저녁에 증상이 심하면 스스로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또는 자다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쥐가 자주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피부에 색소 침착, 습진, 염증, 궤양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상황을 반복하고 나아가 피부의 궤양이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심부정맥에서 혈류의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울퉁불퉁한 혈관이 보이지 않는 하지 정맥류도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표제 정맥이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는 자체만으로 하지 정맥류가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술과 같은 치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시행해 역류가 되는 혈관을 확인하는데요. 병의 단계가 심각하게 진행되면 CT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 정맥류의 치료는 비침습적인 보존적 치료와 침습적인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보존적 치료는 하지 정맥류의 예방과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데요. 보통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또는 무릎 아래까지 착용하며 정맥을 압박해 판막의 역할을 도와 역류를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이미 튀어나와 있는 혈류 자체를 원상태로 복귀시켜주지는 않지만 증상의 완화와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거나 더디게 해주는 보존적인 방법입니다. 시술이나 수술요법은 역류가 있는 혈관을 제거하거나 막아주는 것입니다. 시술법은 혈관 내 카테터를 삽입해 고주파 또는 레이저를 이용해 혈관을 태우는 방법과 혈관 내 접착제로 불리는 베나실로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요법은 전통적인 하지 정맥류 수술인 발거술로 사타구니나 오금에 ECM 정도 절개해 수술기구를 넣어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하지 정맥류 시술은 국소마취로 할 수 있고 시술 시간이 길지 않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큰 위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상태가 악화할수록 치료 방법이 복잡하고 회복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34세 남자 환자로 2년 전 처음으로 우측 다리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관찰이 되었고 일상생활을 계속 하던 도중에 최근에 우측 다리가 많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증상으로 외래를 내원하 했습니다. 외래 내원 후 초음파를 시행을 하였고 초음파상 우측 대복제 정맥에 혈류의 역류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하지 정맥류의 증상이었고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압박 스타킹과 정맥 순환제를 복용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6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였지만 증상 호전이 없어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수술은 혈관 내 치료인 레이저를 통해서 역류가 있는 대복제 정맥을 폐쇄하는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측 대복제 정맥에 역류가 0.5초 이상 관찰되는 소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아래쪽으로 혈류의 방향이 관찰되지만 혈관에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역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우측 다리 혈관 상태이며 수술하기 전 튀어나와 있는 혈관을 마킹해둔 사진입니다. 무릎 위쪽으로 해서 대복제 정맥이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으로 그 가지들이 함께 튀어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육안으로 두드러진 혈관이 튀어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심부정맥인 대퇴정맥에서의 혈류의 역류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성정맥 질환의 2단계에 해당되는 병으로 먼저 이 단계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 또는 시술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1개월 정도 지났고 환자의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은 조금 증상이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자연 치유가 어려운 진행성 질환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대부분 튀어나오는 혈관이 잘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구분이 잘 되지만 몇몇 경우 심부정맥만 역류가 있고 겉으로 혈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리가 붓고 무겁고 쥐가 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 다리에 움직임이 없을 때 증상이 발생하고 움직이게 되면 증상이 거의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혹 하지정맥류가 무릎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정형외과적 문제가 배제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정맥류는 수술 후에도 재발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한 재발을 예방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재발은 단순히 혈관을 제거하거나 막혀있는 복제정맥이 재개통될 수도 있고 복제정맥은 잘 막혀있지만 증상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환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막혀있던 복제정맥이 재개통되면 혈관 초음파를 통해 확인한 다음 재개통되는 혈관을 다시 제거하거나 혈관 내 치료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관은 잘 막혀있지만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보존적 치료로 압박 스타킹 등 압박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만성정맥 질환에서 2단계에 해당되는 질환입니다. 만성정맥 질환은 총 6단계로 1단계는 모세혈관 확정증, 3단계는 하지부종, 4단계는 색소 침착, 5, 6단계는 정맥성 궤양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 또는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어 정확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위험성은 필요 이상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겪을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인 만큼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 예방과 진행 완화를 위해 먼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는 것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 초기 단계의 경우 잘 때 다리에 베개를 받쳐주고 발목 올리기 운동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족욕이나 반신욕은 다리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증상이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혈관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발 위험성이 높은 하지정맥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다리 건강을 회복하세요.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플러스.